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샨티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찾아뵙는 나는 샨티다 4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저번에도 촬영에 메인을 맡았고 이번에도 메인 MC를 맡은 메인 캐스터를 맡은 파도 문석규라고 합니다. 깔때기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깔때기 담당이야? 네, 깔때기 담당이야. 당신 뒤쪽으로 파도가 깔때기 담당이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파도 깔때기 저격수라고 맡고 있지만 진짜 적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개인 강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살하고 있지 않나? 주로. 예, 저기 나샨티에서 산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놀자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션티에서 방청객을 맡고 있는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방송객이요. 와! 뭐야? 몰라요. 나션티에서 우승 담당하고 있는 빵라 박나영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자기가 뭐 담당인지 좀 헷갈려. 네, 2주 만에 하니까 감이 확 떨어졌어요. 톡하는 감들이 다들. 어색. 네, 그래서 2주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대강 큰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저는 2주 동안 한 게 없네요. 나 한 거 없나? 상관없어. 이미 했어. 아, 그치? 원래 얘기하지 마. 네, 이거 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나 말씀해주세요. 그거 아니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밋밋한데 뭐 막 기억 남는 게 많으면은 그만큼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제 내가 딱 지금 그랬거든요.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게 떠오르는데 뭐 기억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옛날 과거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인간한테 가장 좋은 약은 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기억도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 좋은 기억만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걸 빨리 잊어버리세요. 네, 2주 동안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빼먹는데 이 PD도 이 PD는 안녕하세요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 담당. 방청객 담당 이슬랑입니다. 예. 다들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요. 네. 저 계곡 갔다 왔어요, 주말에. 저희도 갔다 왔어요. 저희도 갔다 왔어요. 재밌겠습니다. 입술에서 진짜 쫄딱 젖었어요. 아 진짜로? 네. 오늘도 왔고 오늘 갔다 왔어요. 어딘가 대단하다. 이거 너무 떨었어요. 뭐 와, 근데 물에 다 빠져서 안 춥대요. 안 추워요. 얼마나 안 췄어요. 어딘가 그죠? 아, 난 진짜 손만 살짝 갖다 대는데 죽은 것 같은데 나. 그거 그냥 빨리 하지 말고 샤워할 때 그냥 물에 톡톡톡 밟아가지고 네. 말려요. 계곡물이니까. 그거 왜냐면 젖은 상태로 그 세탁기에 돌릴 때까지 놔뒀다가는 썩어.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냥 물 좀 이렇게 대충 치대가지고 바로 이렇게 탈수해서 말려요. 네. 이 계곡물이 더러운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하게 올라가니까 물이 진짜 많이 여기 나요. 상당히 좀 깨끗한 물이에요 여기. 뭐라 하더라 계곡물을? 오염원이 없어서 쌍용계곡. 쌍용계곡. 네, 쌍용계곡. 야, 젊은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요. 4월에 물에 입술을 다하고.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4월에 입술을 했었는데 고기를 안 먹었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참 2년 사이 이렇게 돼요. 뭐요? 2년 사이 이렇게 돼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됐어. 아, 2년 사이에. 난, 네. 벌써 늙었어. 예. 주말에 주말에 여러분들 집에 안 가고 그냥 학교에 있으니까 별로 기억나는 게 없겠구나.
주말에 뭐 있었지? 저는 주말에 저기 처남 상견례가 서울에 있고 사촌 동생 결혼식이 진주에 있고 해서 여기서 서울 갔다가 다시 또 서울에서 진주까지 갔다가 거의 뭐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한 대한민국을 한번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서울에는 살 때 못 된다. 맞아요. 아, 서울 미치겠다. 회색 도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가도 힘든데 우리 애기 둘을 데려가가지고 있으려니까 아주 진짜 미치겠어 진짜. 뭐 이렇게 시골에는 그 밖에 나가면은 좀 내려놓고 놀 수가 있잖아. 좀 뛰어다니다가 좀 위험한 데 가면 잡으면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딜 가도 진짜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싫어요. 애기들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결혼을 해도 서울에서는 하면 안 돼.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콧물 막 검은색으로 나오고.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씻을 때 코가 시커멓게 나와. 진짜. 서울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예. 네, 최근랑 참 별로 흥미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네, 샨티 사회에서 얘기할 대주제는 이번에 많은 논란이 됐었던 술과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규칙과 자발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스타트를 끊도록 할게요. 예. 규칙은 어느 공동체나 무조건 있기 마련이에요. 샤티 학교도 학교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규칙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체감이 돼요. 그리고 또 그 규칙이 예외 상황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도 점점 느껴지고 규칙이 강해지는 건 좋은.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제약이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경험이 부족해져서 결국 또 그 경험이 적어져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점점 더 피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 것 같아서 두렵네요. 일반 학교에서 느꼈던 게 너무 많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을 걸고 그런 튀어나오는 행동들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걸 제약함으로써 더 많은 곳에서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비행 청순을 더 많이 방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강한 규제거든요. 그 규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가면서 경험을 쌓아야만 그런 어느 정도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쌓여가는 법인데 계속 규칙으로 막아대면서 우리의 그 경험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선생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일명 좀비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그런 규칙으로 엄청나게 막아내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도 처음에는 규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일반 학교처럼은 심하지는 않고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대안학교인 만큼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규칙이 작년보다 많이 생기니까 체감상은 많이 두려워요. 그게 일반 학교처럼 돼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부딪히고 쌤들이랑 싸우고 부모님들이랑 싸우고 한번 깨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가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것 같아서 그게 대안학교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숨을 조르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도둑질이 무려 한 달 만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20만원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근 30만원 정도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한 달 만에 20만원. 30만. 네, 이번 달요. 지금까지 30만원? 네, 30만. 지금까지 30만원이 없어졌는데 작년 1년 동안 없어진 거에 총에 꽉 똑같습니다. 진짜 장난하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4회를 이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뭐 일단은 좀 얘기가 주저리 길었는데 저하고 비슷하네요. 사회를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규칙이 확대 강화되면
주체적인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동조해요.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기 2차 대전 때 뭡니까 독일이 그랬고 군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규칙으로 다 정해놓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세부적인 것까지 해도 세부적인 그 부분에서는 규칙을 정하지 못한 부분이 꼭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자가 판단을 해서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판단을 못해서 계속 그 상부에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아니어도 이게 교육 내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자주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거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컴퓨터처럼 플라스틱 컴퓨터처럼 시키고만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나만 이야기하나? 하여튼 이렇게 지금 어쨌든 도난 관련된 액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돈다는 거죠. 사실은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귀가지고 나가는 날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세척까지 걸어가는 게 허용되긴 했지만 세척까지 걸어가면은 실제로 걸어서 가면은 편도 한 20분 걸리는 거고 왕복 40분을 걸어갔다가 과자 한 봉지 먹고 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간혹 처음에는 이렇게 히치하이킹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 수단은 쓰지 못하고 꼭 걸어서 과자를 사 먹는 것만 인정해주고 난 뒤에는 그래도 걸어가는 사람 내가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협소하니까 주말에 나갈 때만 좀 조심하면 돈이 그렇게 도난이 거의 없었거든요. 주말 전에만 그렇죠. 털렸죠. 예, 그 주말 전에 한두 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었고 그 외에는 주중에 쓸 일이 없으니까 거의 맡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주중에 가게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주중에 돈을 필요로 하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반복되는 문제예요. 네,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좀 도난 관련된 특수 주간으로 주간을 잡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는 방들 조문회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까지 사실 좀 진행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주중에는 아예 그냥 돈을 다 수거해버려야죠. 예. 그것도 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예 사실 돈이 있으면서 군것질 안 하는 건 불가능한데 돈이 없어버리면은 주말에만 군것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해요. 근데 돈이 분명히 나한테 한 4-5천 원 있고 이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참아요. 먹으러 가자고.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요번에 얻어먹었는데 다음에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근데 앞에 지갑이 보인다. 그냥 말할 게 딱히 없으시다면 이번에 술이나 담배와 술이나 도둑질에 관해서 아무 경험담이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제 지갑이랑 주민등록카드 청소년증 해서 지갑과 주민등록카드 청소년증 그리고 돈 2만원 가량 해가지고 거의 3만원에서 3만 5천원 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로 돈 당했다는 건가요? 예, 저 돈 안 당했어요. 이번에 3만 5천원 가량 3만원쯤에 금전적 손해를 받고 전부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술은 이번에 제가 원래 규정은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허락 받고 마시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좀 꿀꿀해서 예, 그냥 몇몇 친구와 함께 무단으로 음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많이 혼났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창환 선생님이랑 규칙 때문에 좀 다퉜어요. 좀 격하게.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술에 대해서는 애들이 많이 원래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오픈을 해줬어요. 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셔도 인정을 해줬는데 막힌 게 언제부터냐? 애들이 주사를 부릴 때부터였습니다. 주사를 하면 술주정이에요. 술주정. 애들이 주도를 제대로 못 배웠나 봐요. 술을 마실 때마다 다들 개가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술 마시고 주사 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워낙 부리기 전에 뻗으니까. 그게 그게 안 마시고 기가 되니까는. 술안 마시는다고. 네, 평소에 개인 문석규이고요. 네, 저는 주도를 워낙 아버지께 맞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술을 다시 마셨었어요? 마신 적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또 패는 거 아닌가? 아니거든요.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지긴 하는데 그 주사는 안 돼요 절대. 예. 마이크 그래도 새로 시작했는데 여기 짬뽕 국물 흘린 거 그냥 좀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 하다가 했던 저녁 시간이 돼서 짬뽕 먹고 다시 시작하는 거 하고. 네, 그건 다 자르기로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넘어가고요. 네, 하여튼 지금 자신의 술과 도둑질을 하는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지금 할 말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게 그 당시 우리가 원래 술을 먹었을 때 네. 그때 석규 파도부는 그 정말 대화가 필요했고 그냥 스트레스 풀 겸 정말 화끈하게 놀고 싶었는데 예. 근데 학교 그 쌤들 쪽에서 약간 그 정도 배려를 안 해줬다라고 그게 당시에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강화되고 있는 것부터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고 그걸 예외 없이 물론 상황이 안 좋긴 했었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는지라 당시 상황이 안 좋긴 했는데 예외 상황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우월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랑 그것도 그 게이 분도 있었고 나도 저도 있었고 그리고 게이 형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될 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규칙의 잣대를 마구 들이대는 게 너무 불쾌하고 띠꺼웠어요 진짜. 예, 저는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들이대니까. 왜냐면 규칙이 들이댔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 학교든 뭐 군대든 우리 학교든 규칙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때 자발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기의 행동이 그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때 규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어느 공동체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전혀 없는 팀이었고 단순히 그냥 좀 회포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그 우리 팀한테 있어서 너무 많은 그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게 너무 띠꺼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솔직히 선생님들 측에서는 만약에 쟤들만 봐주고 다른 애들은 왜 안 봐줘요? 라고 다른 애들한테서 항의가 오면은 그거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쌤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주사를 안 하면 되죠. 주사를 안 했으면 우리는 술을 아직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사를 하고 샌들한테 깽판을 치고 와서 분위기를 싹 다 흘려보니까 지금 규칙이라는 잣대가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술을 마시고 각자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잡고 그냥 술이 말 그대로 우리 우정을 이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였다면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들이대고 물론 부모님들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신데요? 어느 정도 다 봐주시거든요. 예. 우리가 만약 반대했다. 예. 우리가 만약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었으면 그 규칙 같은 거 없어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절차할 수 있고 거기 막 우리한테 항의하는 그 팀들 그럼 자발적으로 하라 하세요. 저 그게 짜증납니다. 왜 자발적으로 못했으면서 그래가지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으면서 왜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우리까지 받아야 되냐. 규칙이란 걸. 그리고 단순히 놀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심각한 얘기가 들어간 진로 문제가 들어간 그런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규칙을 들이대면서 얼른 말 안 오면 거의 그 느낌을 협박처럼 뭐 안 하면 체벌할 것 같은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전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대화가 혹시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릴 수 있는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무시를 했다는 건 전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파도만 알겠는데 그렇다 해도 쌤들이 우리만 이렇게 딱 배제시켜가지고 그래 너희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거는 다른 애들 이런 거 눈치 보이고 그래서 못했을 것 같다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진짜 얘기하니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또 말을 했으면 약간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로 제가 인식을 해서 그 착각이었다는 건 지금 알았지만은 그때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마시지 못할 거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파락을 안 구한 거였습니다.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기 경험이랑 그 생각. 비겁한 변명입니다. 듣기 싫습니다. 아니 근데 뭐 되게 논리적인 허점이 좀 많아요. 왜냐면 나는 그 주사를 안 부를 수 있는데 나는 술을 먹고 난 뒤에도 괜찮을 수 있는데 왜 내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딱 그 이야기로 좀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네.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신뢰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감을 맡은 선생님 교사 입장에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왔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당신은 그럼 사감 역할을 뭐 하려고 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뢰관계고 그리고 서로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생기더라도 처음에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일단 엄수하는 부분도 신뢰관계의 부분인데 그 신뢰관계 부분을 계속 그 규칙을 엄격하게 우리는 규칙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 강요해가지고 귀찮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좀 들려서 나는 이게 좀 궤변스러움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게이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다른 팀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술주정 부린 친구가 여학생 2명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남학생 1명이 또 있구나. 그 뒤에. 그 뒤에 1명이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그 외 친구들끼리, 술주정 안 부린 친구들끼리, 우리도 그러면 술 마음대로, 이렇게 늦게까지 먹어도 저쪽에서 늦게까지 먹는데 우리도 늦게까지 먹을게. 우리 술주정 안 부리면 되잖아요. 하면은, 누가 그러면은, 파도에 그 이유를 들이댄다라면, 어느 사람이 그걸, 이렇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허락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학생이 허락할 수가 없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먹은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한 2-3달 계절에 한두 번씩 먹었어요. 한 번 정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거의 매주 그냥 먹으려고 들어요. 심지어는 이제 주말만 되면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딱 올라가려고 하는 점쯤에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저랑 그 게이 형이나 게이 팀은 진짜 특히 저는 더 그렇고 게이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작년에 한 번도 이런 적 없거든요. 올해 한 번도 이런 적 없고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니까 그게 화가 났던 거였어요. 올해 들어서 네. 계약하고 3, 4월에 지금 4월도 초천이잖아요. 거의 3월 한 달이거든요. 예. 술 몇 번 마셨어요? 한 번. 딱 한 번 마셨어요. 아니 그냥 무단으로 마셨습니다. 말고 2번이요. 그러니까 무단 말고 그렇죠. 한 달에 2번 마신 거잖아요. 어쨌든 자주 마신 거죠. 그게 그냥 약하게 마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주 이렇게 가끔 마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일단 주말에 교사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에서 한두 잔을 마시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면 당연히 옆에 술이 있어야 되고 술이 있는 분위기여야 뭔가 된다라는 그 인식 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확실히 못 받겠습니다. 저 그런 인식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은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마셨고 그것도 진짜 소량으로. 그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이거 네. 파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 전체적인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인정하셔야지. 파도도 그냥 모였는데 술 없는 거면 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러면 술 없이 그러면 음료수 까놓고 이야기하세요. 예,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때 딱 하루가 필요한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감선생님한테 우리 특히 토요일이라면 좀 늦게까지 가는 거 그렇게 문제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어디 음료수 좀 사고 과자 사가지고 다과일처럼 해서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1차원 요 밑에인가 에너지 연구센터 옆에 있는 세미나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세미나실 많아요. 요 옆방도 그런 세미나실이고 거긴 짱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먹겠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문제될 건 없어요. 예, 특히 주말이라면은. 근데 술이 들어가면 술이 학교에서 술 마시는 건 일단 아니고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작년부터 쭉 이어서 오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초창기에 그냥 이렇게 농사 짓고 막걸리를 좀 막 푸는 바람에 실제로 몇 명이 그냥 끄급질 빨리 마시는 바람에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저도 우리 확도방에서 전체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교사 학생 같이 하여튼 그랬잖아요. 이렇게 벌칙 수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못 마시는 걸로 돼 있어요. 아이고 참. 다과일 하세요. 다과일가 술과일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다가와. 작년에 어느 정도 술에 대해서 개방적인 분위기가 되다가 막힌 것도 주사를 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게 아주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일 터진 것도 주사 때문에 일이 터졌고. 네, 그거 큰 부분이에요. 예. 큰 요인이에요. 주사가 뭐냐면 그 술은 그 분위기 업하려고 마시는 건데 술을 마시려고 모이니까 그 주사를 부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때 채쌤도 말씀하셨지만 술이 자기를 먹는다고 자기 절제가 하나도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절제만 하면 없을 수도 있는 규칙들이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그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큰 문제는 우리의 학교가 폐쇄적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자발적으로 뭔가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술이나 담배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자기가 조금만 참으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많은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전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학교 분위기가 너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예, 답답해요. 담배도 막 돈 쓰고 그런 거 절제 안 하고 막. 그래요. 맞아. 근데 우리도 이번 학기만이라도 특단의 조치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강경책, 네. 강경하게. 아예 모든 용돈을 교사한테 다 붙여가지고 예. 주중에는 아예 주중에 선생님 백과사 선물을 돈 1,000원만 2,000원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사들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요구해도 하루에 한 2-3건씩 이렇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다고 해도 무슨 용돈 관리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말에만 딱 주말 되기 전에만 이렇게 주말에 쓸 돈 딱 주고 10,000원만 또는 20,000원만 신청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더 쓰게 됐다. 없어. 근데 자기가 딱 신청한 그 돈만 쓰고 말아야 돼. 서로 빌리지도 못하고. 카라테도 그렇게 해보는 거야. 실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작년 초기에 우리 학교에서 핸드폰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 아직도 그게 너무나 화나요. 그게 진짜 너무나 무지하고 진짜 너무 유치원생 같은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휴대폰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랑 수면 시간에 주변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다는 게 판단이 되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샤티 대화가 열렸습니다.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휴대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일과 중에만 쓰자 아니면 수업 중에만 걷자. 근데 많은 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 몇 분도 그렇고 그런 지금까지 나오는 한 일주일 동안 번갈아가면서 전부 다 실험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선생님이랑 학생이 타협하기 좋은 한 개 채택해서 그걸 선택하자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 분위기 주도하는 몇몇 학생들이 안 된다 무조건 핸드폰을 걷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걷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험이 대안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들의 자기들이 귀찮고 그쪽 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를 더 옥죄는 행위, 이거 저 진짜 그 꼴 못 봐요. 정말 막말로 병신 같은 행위예요, 진짜 그거는. 예. 저 그런 거 진짜 못 봅니다. 아마 앞으로 도둑질, 술, 담배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타협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가 되면. 그럴 때는 무조건 마셔야 된다,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그런 거 저 절대 용납 못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이 잘 안 된다, 그럼 실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일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그걸 전부 다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학생이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으로 정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부모님들은 일단 배제해 두고. 갑자기 열을 하네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서. 예. 침 엄청 뱉어댔네요. 저 작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애들이 규칙만 지키면은 다른 규칙을 안 만들어도, 규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킬 걸 지키면은 다른 규칙을 안 만들어도 규칙 없이 스스로 자발적인 학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작년에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동감해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래요. 네. 진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의를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아닌 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걸 미리 예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을 아예 그냥 배제하거나 없애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배타적인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어떻게 수용을 해서 가장 타협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냐라는 거고, 그게 이제 창조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답답한 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는 악선을 믿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좀 악하다, 근데 갈수록 배우면서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막 이렇게 주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된다는 걸 저는 각성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각성이 어떠한 동기도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히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그 각성이라는 거예요. 좀 더 주변을 생각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요. 왜냐?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회유해도 안 되는 게 그 자발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게 한마디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기다림이랑 포용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근데 그게 진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도 나름대로 자발성을 가진다 생각하는데 이 자발성을 가지려고 18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1, 중2, 중3 자발성 있는 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걔들이 자발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18살은 돼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절망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동안 기다려주는 동안 계속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할 거고, 놀자 말만 하나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만 자발적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 찬태업계가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건 다행인데. 네, 그거가 좀 망할 것 같으면 대한학교들이 다 망해야지 뭐. 많이 망했잖아요. 그랬나? 망했던 지금은 네. 망했던 흥분을 하지 마시고 혼자서 흥분을 해가지고 또. 사용하면 안 되겠네. 사용해가지고. 안 흥분해도 됩니다. 흥분해도 되는데 저쪽 두 사람이 그 흥분을 받아줄 정도의 이렇게 내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흥분했을 때 뭘 좀 까는 뭔가 위트를 가해야 되는데 부족해. 6% 부족해. 박수 치세요. 원래 뜨겁던데 여자분들 뜨겁던데 봐봐요. 네? 머리 풀어요. 네. 하여튼 얘기가 너무 이렇게 정리 안 되고 좀 막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은 음주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한풀 좀 끊긴 것 같고요. 그거는 일종의 군중 심리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번에 3, 4, 5학년을 모아놓고 분위기 심각하게 만드는 게, 군중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4, 5학년들이
사실은 술을 마신 횟수보다 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그냥 좀 말이 계속 화두가 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술 이야기 너무 많이 들렸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뻑하면 다음 때 술 한잔 하자. 뭐 이번 주 주말에 술 한잔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로 하는 횟수, 그러니까 술을 먹은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위기를 계속 탄다라는 거죠. 예.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고, 누구도 그냥 선생님한테 말하고 술 마실 수 있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딱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모였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규칙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실제로 그 분위기를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예. 그 분위기를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할 일이 있는데 간혹 누구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맥주 한 잔 곁들였다가 아니고 술이 목적이에요, 목적. 예, 술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나는 그건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할 거 없이 사실은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예, 저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 지향합니다. 원래 얘기하는 게 자신의 경험담, 술과 그 도둑질을 하는 경험담이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쪽으로 이쪽은 왜 얘기가 안 하죠? 안 먹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나를 모르시군요 이러면서 막걸리 2잔 마시고 취해. 절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또 어쨌든 자발성이랑 규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발성이 높아지면 규칙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규칙이 많아질수록 자발성이 적어질수록 규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아까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악설 성선설 저는 성악설은 있습니다. 성악설 또 누구? 선선설이요. 성선설 당신 무슨 성선설 개인은?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똑같이? 아까서는 왔다 갔다 네, 뭐 그냥 둘 다 가지. 성선악설? 아니 그냥 딱 보면 선악설 같은데 뭐 애기들 짜증 내잖아. 뭐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좋은 것만 가르쳐주려 하는데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선악설. 저는 백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든 선이든 그렇죠. 애가 악한 감정을 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배우는 거죠. 아빠가 짜증내고 엄마가 뭐 아이한테 하지마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배워요. 나는 지금 애 키우고 있으니까 딱 느껴져요. 예, 그거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거지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악하게 태어났다, 그 아이가 선하게 태어났다, 나는 이거 아닌 것 같고 백지설이에요. 예,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자기의 또 기질, 태도나 기질이 있어요. 약간 성격상 조금 성격이 급하다, 느긋하다 이런 거는 있지만 악하다, 선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좀 천안 프로가 좀 세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기준이 다른 게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하다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게 그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사회성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규정을 지은 거거든요. 저는. 왜냐면 처음에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남들 감정을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교육받고 경험하면서 고쳐져야 할 성격이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본인의 그 성장 과정을 쭉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원시적으로 살아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부터 사회성이 너무 좋고요. 예. 그 또래들부터 어른들까지 잘 포함돼가지고
그런 동네에서는 아이한테 뭐 하지 말라는 말 안 해요, 어른들이. 예.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런 것도 없어요. 다 해요.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나 주변에 아이가 다칠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끊임없이 아이한테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들을 강제로 주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진 않아요. 어려도. 그런가요? 커지면서 남을 생각한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남 생각도 하고요. 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악한 건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해를 당할 때 악한 거지. 하여튼 뭐, 예. 갑자기 또 성스러운 성황스레 짧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적당해 이거. 네. 뭐 하여튼 정리를 좀 하면 술은 예 음주는 일단 원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교사와 함께 교사의 좀 이렇게 주도하에서 뭐 이렇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거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우리 술 한잔 할래 이런 분위기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한 부분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걸 택한다면 이번 학기까지도 한번 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실험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또 2학기부터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선생님들 역량을 봤을 때 예, 그래서 한번 1학기 동안 참아보고 2학기에 한번 다시 대화의 그 문을 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는. 예.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막아놨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해가지고 술을 더 처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제발 술 마시지 마십시오. 제발 좀 자발적으로 뭔가 좀 자제를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학교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그 어느 정도 자발성이 담보가 돼야 그 규칙의 그 잣대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면 할수록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은 무섭기 때문에 그걸 규칙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려고 하거든요. 우리 좀 더 일단 참아봅시다. 예. 혹시라도 보는 학생분들이 계시면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익광고. 그냥 공익광고 찍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더 술과 도둑질에 관해서 소외된 두 분 좀 뭐 이렇게 감상이라도 좀 이야기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오래 안 기다리죠. 여기 있으니까 기죽어요. 섭섭한 데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내니까 기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녀 대리들도 많고 그러네.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습관. 처음부터 이렇게 끼리끼리 앉으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예, 없이 뭐. 앉아야 되는데 싶어도 예. 여기 어쨌든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토크쇼라서 이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그 대화하는 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미덕이고 어떤 이렇게 소모임 서로 이렇게 딱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짧으면은 공부해서 좀 활기하게. 예, 통쾌합니다. 공부해야 우리 모르는 게 많아서. 자, 그 시간 관계상 좀 이번에도 분량이 좀 짧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거든요. 지난주도 그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 분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스티스라 적어놨어요. 제가 손이 괴발 세발이라서 이걸 왜 적어놨냐?
그 부모님들 중에서 화면이 너무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 형광색으로 반짝반짝거리게 적은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는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다, 정의가 막연하고 내가 말하고 있던 악하다는 게 막연했다 했는데 오늘 독서 토론 글쓰기를 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정의가 확실히 존재하고 악한 것도 반드시 확실히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도타기 제 19번째 올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리고 이걸 왜 적어놨냐? 딱 이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요. 제가 18년 동안 거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라도 한번 정의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얘기를 해줬으면, 그리고 학생들이 어릴 때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지금보단 덜 그런 학교 폭력의 문제라던가 그 사회적인 그런 억압적인 구조가 좀 더 완화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전 정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책에서 봤거든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배워봤자 뭐 와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은 거랑 한 번도 안 들은 거랑 오늘 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예, 그 파도타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와 남을 구별짓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악은 나와 저 사람을 구별짓고 나를 더 많이 생각할 때. 예. 그거 저기 파도가 절잖아. 네, 지금 그래서 더 와닿는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뭔가 좀 조용히 해봐야죠. 넘어가야지 너무. 그래, 시우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오늘 뭔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나랑 누군가를 구별짓고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알겠다. 저 사람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구별짓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게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정이고 그걸 만약에 가르쳐줬으면 최소한 명만이 형님이 당선되지 않았겠죠. 생각을 해보면. 또 갑자기 그렇게 논리를 비하하냐? 야,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비하하고 또 올라가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명방이 형님도 구분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지금 그걸 배운 건데.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구분하는 거고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가서 어떻게? 사실은 육치야? 예, 알겠습니다. 쟤는 아니잖아. 얘기 나온 김에 거의 끝나니까 일단 마치는 말. 네, 저 마치는 말. 실제로 종교 내지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도 공통되는 게 그거예요. 방금 말한 사랑, 구분하지 말고 사랑하라예요. 예. 예수님도 다만 사랑하라고, 소위 내가 무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을게요. 나 밖에 있는 모든 걸 경계를 허무는 게 무아라는 거거든요. 무아지경이 그냥 술 먹고 뿅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아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 와. 또 그런 건 모르죠. 예. 무아지경이라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사람이 뿅 나오면 그러면 그렇게 나도 무아로 지을 거야. 네. 네? 여울은 완전 다른 이름입니다. 여울은 한글 이름. 내가의 우리 세창이 흐르는 그 부분 이 여울이고, 세창이 살면 빨리 죽으라고 여울이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말들이 많은데도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할까요? 일단은 그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제 파도가 머리로라도 좀 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머리로 이해를 해도 몸으로 또 그게 실천되는 건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실제로 몸소 실천한 예수나 부다나 이렇게 노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에 그 몇 사람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게 쉬운 거면은 이렇게 탈터는 나왔겠지. 몇천 년 나왔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몇 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저기 다 마오네 뭐 다 합해봐야 한 10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에 예, 몇 배속이면 말이 길으셨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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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오늘 무슨 양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자신 본분에 충실하셨군요. 방점에. 예. 그냥 뭔가 씁쓸하네요. 뭔지 모르겠. 우리 언제 뭐 뭔지 알고 했나?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나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이대 아무 때나 들이대. 근데 그좀 들이대는 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시니까. 아니 뭐 자기 저기 그 역할이 그러니까. 좋은데. 일단은 뭐 공부는 끝나고 난 뒤에 잠시 또 우리 그 작전 회의 하면서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그냥 상태가 어리벙벙해요. 뭐 알아듣기 힘든 말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랬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오랜만에 하고 주제도. 기복쌤이 우리 그 이거 보고 난 뒤에 올린 소감에도 보면은 그리고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주문했던 게 그거예요. 모르는 말이 나오면 바로 딱 그 이야기 끝나고 나면 그 단어라도 물어봐 버려요. 단어는 아는데 뭔가 그러니까 문맥에 대해서도 문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토크가 이렇게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또 다른 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물어봐야 돼. 예,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자기 입장을 갖고 와가지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내 입장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냥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 할 필요 없지. 다 알아듣긴 한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건 무슨 느낌이지? 그러면? 동의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냥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뭐지? 동의가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 두가 다른지 그렇지. 아니 내용은 다 이해되고 그런데 뭔가 이게 뭔 내용인가 이렇게 이 내용 자체 이해 못하니까. 아니 이해가 되는데 그런다니까요. 그거 느낌이. 그거가 좀 그래. 굉장히 예, 하여튼. 거짓말이야. 예. 나한테 다 돼가는가 보다. 네. 이제 드디어 종방을 할 때가 다 돼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몇 차야 이거 와? 4배 4배. 자 빨리. 일단 하여튼 보고 뭐 이렇게 K군은 뭐 딴 생각 없고 저 진짜 오줌마려요 지금. 자세를 좀 다. 그래서 산티를 담당하고 계시는 어떠셨습니까? 4배. 일단은 뭐 사실은 제가 이거 저기 제안을 해놓고 계속 좀 시간과 정력을 좀 여기 투자하는 게 너무 짜워져서 사실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스스로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파도한테 믿고 맡겼는데 믿고 맡길 놈이 아니었는데 믿고 맡겼는데 파도도 처음에 그 엄청난 의욕이 한풀 탁 꺾여가지고 지금 그렇고 하여튼 이번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준비 안 된 뭐 이제도 준비를 안 했긴 했지만 어쨌든 더 상대적으로 준비 안 된 모임이어서 약간 조금 우울하긴 해요. 우울하고 어쨌든 뭐 또 다음에도 잘해보자는 말로 다음에 잘해보자는 말만 하고 또 잘 못해도 뭐 어쩔 수 없고. 아니 제가 의욕이 좀 꺾인 게 이게 마치 탁구랑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탁 던졌으면 뭐라도 맞받아 쳐줘야 되는데 가끔씩 맞받아 쳐주는 것도 모자가 맞받아 쳐주고 그거 이제 미리 그러니까는 사실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한 만큼 뭔가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전날이나 아니면 당일날 와가지고 오늘 주제 이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준비 부족한 만큼 진짜 순수하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별 생각이 없는 상황이면 진짜 뭐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난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대책 없는 이야기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저번처럼 왜 사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제를 난 받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러울지라도 그래서 근데 굳이 답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래도 좀 답답하게나마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의견이 교환이 되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건 노자도 가끔씩 얘기해 주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이야기 하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해야 될 주제 하나. 네. 어.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얘기를 할 만한 거리가 많이 광고지가 됐었는데도 잘 안 나오네요. 나만 생각 많이 해본 건가? 아니 파도도 생각해왔다고 하지만은 좀 주저리 억울했다 이런 감정적인 토론 말고 뭐가 있었나? 네. 네. 맞아. 잘안 들으셨네. 예. 뭐 하여튼 우울하게 예, 우울하게 끝을 내면서 다음에는 날씨를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대요. 예,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해가 좀 떴으면 좋겠고요. 샨티. 선거 이야기가 아예 빠져버렸구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 나는 샨티다 올해도 반짝 떠오르는 해가 되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선거 뒷이야기를 나중에 샨티 5회 실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무조건 가져오셔야 돼요. 자기 집에 쓸모없는데 학생들이 입을 만한 옷 그리고 이불 쓸모없는 거 그것들을 전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으려고요. 돈이 없어서 신발도 그렇고요. 280 사이즈 이상이면 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옷이 없고 좀 거지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을 만한 작은 사이즈 그런 것도 가져오시고 애들끼리 아나바나도 하고 좋거든요. 편하게 입을 옷이 없어서 맨날 비싼 메이크업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옛날 옷이랑 그 장롱에서 썩어가고 있는 옷들 다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 그래 그것도 하면 되겠네. 이번에 저기 도서관 개관식 이번 주에 어디 적당한 공간 하나 해가지고 뭐 100원 200원에 팔아도 되고. 아니 무료로 배포를 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4월 24일입니까? 도서관 개관식이? 21일. 예, 21일 다음 주 토요일. 많은 학부모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옷들과 함께. 예. 끝이? 광고는 끝이고요. 자 이제 나는 샨티다 4회 우울한 마음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부모님들 다음 주에 나는 샨티다 5회 밝은 해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